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연결 기준 잠정으로 해서 나왔고요. 실적이 안 좋았어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데, 자 볼게요. 첫 번째 타이틀이 매출 포트폴리오 내 제품 구성 변화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및 영업이익은 감소했으나 영업이익률은 40%대를 회복했다. 자, 사실 이 멘트 하나가, 이 타이틀 하나가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매출 포트폴리오 내 제품 구성 변화로, 그쵸? 대부분이 헬스케어향 매출이잖아요. 그쵸? 우리는 헬스케어향 대부분 매출인데, 여기에 물론 제약과 연결, 제약 진단 키트, 그리고 다른 부분이 좀 추가가 되긴 하죠. CME 아조비, 이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한마디가 레키노라에 담겨 있다. 이 레키노라의 1공장 물량이 헬스케어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 우리의 실적 4분기 그 부분을 좌우하면서 2021년도를 가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레키노라의 유통기한이 넘어가게 되면 확정이 되잖아요. 결국은 1공장에 있는 물량이 헬스케어로 넘어가는 그 순간 실적이 잡히겠죠. 이게 전세계 유럽을 뻗어나가는 부분과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부분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정말 4분기와 2021년 유럽 정식 승인과 더불어서 그 수출 실적이 2021년도에 셀트리온의 종합 실적을 가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매출은요, 전년 동기 대비 26.9%가 감소했다. 트룩시마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인해서 견조한 매출을 지속했고, 램시마 정맥은 최근 미국 시장의 수요 급증으로 매출 포트폴리오 내 비중이 증가하면서 고단가 제품을 대체하고 있다. 테바 아조비의 생산은 3분기에 이뤄졌으나 판매는 4분기로 이연되며 매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 테바의 이 CMO 부분은요, 4분기에 잡힐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테바 부분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2021년도 셀트리온의 실적은 레키노라가 향방을 가릅니다. 고로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레키로 묶인 매듭은 레키로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수출로서 확인되는 그 순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부분을 제가 끊임없이 언급드렸죠. 영업이익을 봤었을 때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감소했으나 영업이익률은 40%대를 회복하였다. 램시마 정맥의 경우 효율성 좋은 국내 사이트 생산물의 판매 비중이 확대되면서 매출 원가율이 개선되었고요. 고수익 제품인 트룩시마의 견조한 매출 발생으로 수익성은 지지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40%대로 회복하면서 수익성은 좋았는데 왜 실적이 부진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한눈에 이 막대기, 이 비중을 보게 되면 한눈에 드러납니다.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면은요, 2021년도 2분기, 3분기 램시마가 23%에서 비중이 29%로 늘어났어요. 명확하게 드러나죠. 미국 시장에서 램시마 20% 이상의 점유율 확대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 점령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본격적인 바이오시밀러 확장 정책, 그리고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상관없어요. 유효성은 동등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보험사, 사보험사의 등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를 증명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트룩시마는 32에서 31% 선방했어요. 그런데 왜 실적이 안 좋았을까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레키노라, 이 고부가가치, 이 세 가지 제품이 바로 실적 부진의 핵심이었다. 자, 보면 램시마 SC는 없다. 그리고 유플라이마도 없다. 레키노라는 1% 미만이다. 허주마가 2%였다. 자, 2%, 허주마 1%였는데 중요한 건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레키노라 정말 고부가가치입니다. 바이오베터 신약, 그리고 유플라이마 고부가가치 고농도 퍼스트무버 바이오 시밀러인데, 먼저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는 헬스케어의 재고가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유럽에서 실제 수출 실적으로서 찍혀야 되는 부분인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이 부분이 시차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의 병원의 과부하가 풀려나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쓰여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유럽 5개국, 빅5라고 하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이들의 본격적으로 나가리라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램시마 SC 재고가 많고 레키노라예요, 사실. 왜냐하면 2021년도에 레키노라 매출 비중이 1%인데 2021년도 풀 캐파라 생각을 해요. 부분 가동도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2020년, 2021년도 셀트리온의 3사 셀트리온 그룹의 핵심은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바로 레키노라였습니다. 1공장의 많은 부분을 바로 레키노라가 담당을 했다. 근데 매출이 거의 없었어요. 1%, 그리고 거의 없었죠. 지금 아니죠. 1%, 3%, 2%, 거의 지금 한 자리 1%, 2%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이게 헬스케어로 넘어가는 본격적인 그 순간, 유럽 승인 공고 지금 눈앞에 두고 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순간이 4분기가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4분기에 기대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한방 제대로 터뜨릴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보는데 기대 한번 해보자고요. 테바양은 지금 4분기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제약과 케미칼, 이 부분은 연결 기준이고 기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연결 기준이기 때문에 핵심은, 정말 핵심은 레키노라다. 그리고 램시마 SC와 유푼라이마가 유럽에서 조금 속도가 더디고 있다. 이게 3분기 실적 부진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3분기 실적 부진은 이미 반영되고도 남아있다. 그리고 레키노라 개발 실패한 것처럼 현재 주가는 과도하게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재무 상태를 볼게요. 현금 보유가구 부채 비율이 개선됐는데요. 이 막대기가 마이너스 706억에서 2020년도 말에서 2146억으로 늘어났고요. 현금 보유량이. 부채 비율은 46.1에서 40.4로 개선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무 상태가. 자, 그리고 요약 손익계산서를 좀 볼게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좋아졌다는 이야기예요. 3분기, 올해 3분기에 40.9%에서 전분기는 30.8, 조금 좋아졌죠. 전년 동기 대비는 거의 비슷했어요. 44.7%였다. 그래서 40.9인데 전분기 대비해선 3.1% 늘어났고 전년 동기 비해서는 3.8% 떨어졌다. 거의 40%대에서 45% 사이에 있다. 연결 기준. 별도로 보면 조금 더 영업이익률은 좋습니다. 47.3%, 40.8%에서 6.5% 전분기 대비 증가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는 48.1%, 0.8% 약간 떨어졌는데 결국 45%에서 55%, 40%에서 50% 사이, 크게 45%에서 55% 사이, 지금 40%에서 50%의 사이, 연결기는 별도이건 간에 이런 기준이 나오는데요. 영업이익률이 40%대를 보이는 기업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 개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고부가가치인 항체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그쵸?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숫자를 찍어내는 부분이겠죠. 근데 정말 더 고부가가치인 레키노라, 그리고 유플라이마, 그리고 램시마 SC가 이제 본격적으로 숫자를 찍어야 된다. 그러면 셀트리온을 레버업을 한다. 근데 그 중심은 바로 레키노라가 담당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유럽 시장 점유율을 보자고요. 유럽 시장은 수성을 해도 좋다. 왜? 이미 유럽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고 램시마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으며 바이오시밀러 이거로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램시마 53% 하나의 브랜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룩시마 40.2% 수성하면 되는 부분이죠. 대단한 부분입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허즈마 13.7% 수성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허즈마는 일본에서 비중이 50%를 넘어갔고요. 미국에서는 조금 부진하고 있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선전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21.2%입니다. 램시마가. 미국 시장 이제 개화가 되었고요. 분명히 정복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레미케이드가 67.3%, 아직 먹을 게 많습니다. 미국 시장은요. 이제 개화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트룩시마 23.8%, 이거 지켜나가야 되고 좀 더 확장을 해야 되겠죠. 41.6%입니다. 고부가가치죠. 그리고 허즈마 1.6%, 미국에서는 사실 미미했던 비중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선전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조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환경 변화를 봤을 때 인플레프라 선호약품 등재 및 바이오시밀러 우호 정책석 지속적인 성장세 전망, 그래서 지금 기울기를 보게 됐었을 때 초기 3.5년 동안 점유율이 10% 상승했는데 그 기울기가 11%로 1년 만에 지금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이 뚫렸다라는 부분을 지금 한눈에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다. 이제 미국 시장 정복을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제가 언급드렸죠. 유럽 시장을 본격적으로 정복한 후에 미국 시장을 뚫어나간다. 이게 셀트리온의 전략인데 미국 시장이 터졌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가 줄곧 미국 시장 점령하고 유럽 시장 점령하고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보험 커버리지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사보험사에 등재가 되고 있죠. 미국 대형 보험사에
등재가 되고 있다. 시그마 UHC. 그래서 등재가 되고 있고요. 2020년 7월 바이든 미 대통령 바이오시밀러 정책 강화하고 있죠. 그리고 미 하원 의원 바이오시밀러 처방 시 오리지널 환급률 상환하는 법안 발의했고요. 의료비 절감하는 부분이겠죠. 안 확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최근 5년간 미국 내 바이오시밀러 인후로 인한 의료비 절감액 약 98억 달러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입증되었다. 중요한 부분,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현황입니다. 자가면역 질환, 항암제, 기타 적응증,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스텔라라.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 시장에 셀트리온은 강자입니다. 램시마 SC, 이게 본격적으로 확대가 돼서 셀트리온의 제품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또 하나의 엄청난 역할을 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항암제 트룩시마, 허주마, 아바스틴이에요. 요거 9월 국내 품목 허가 신청했고 10월 미국 및 유럽에 품목 허가 신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기타 적응증, 그래서 황반변성, 천식 두드러기, 골다공증 지금 준비해 있고요. 이것도 소식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2030년까지 매년 한 개 바이오시밀러가 줄줄이 대기 중에 있다. 그래서 맵이 다 보인다. 그래서 안전하고 확실하게 동행할 수 있는 기업이다.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저축하면 되는 부분이다.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에 바로 맵에 나와 있다. 레케노라 허가 현황을 보게 되면요, 한국은 정식 허가 획득했고요. 유럽은 최매 승인 권고를 눈앞에 두고 있고, 세계 최초로 항체의약품, 코로나 항체의약품 신약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씨 정식 품목 허가는 11월, 12월 기점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들려오리라 기대해 보고요. 미국은 품목 허가 신청 중 사전 협의인데요.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포커싱은 유럽에 맞춰져 있다. 유럽을 기준점으로 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레케노라 전망 보게 되면요, 미국과 유럽의 확진자 추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유럽이 중요한데, 유럽은 4차, 5차 각 국가 27개 국가, 영국 제외하고 영국 포함해서 28개 국가가 4차, 5차 팬데믹에 있다. 주간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확진자의 증가의 추이를 막을 수 없다. 그 이유가 백신을 아무리 접종을 하더라도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부분을 막는 거고, 확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끊임없이 코끝 상피소프를 통해서 100번에 넘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항체 치료제 전망을 회사에 써놨어요. 지금 백신 접종 후 돌파 감염, 위드 코로나도 대면 활동 증가, 확진자 발생 지속하고요. 치료제에 대한 높은 수요 유지가 있다. 편의성, 안정성, 효능 모두 확보된 항체 치료제 선호 전망한다. 투여 방식 비교해서 레키노라 1회 60분 투여한다. 경구용, 머크사, 캡슐 내정 하루 2회 5일 투여한다. 얘는 부작용, 약물 재창출, 가격, 안정성 어느 하나 답보된 게 없습니다. 화이자도 에이즈 치료제랑 지금 병용 투여에 대해서 끊임없이 언급드렸죠. 임상 디자인에 대해서도 기저질환 대상자로 해서, 특히 이번 환자는 단회 투여 방식의 레키노라가 훨씬 빠르고 편리. 또한 레키노라는 임상 중 심각한 부작용 미발생했다.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항체의약품, 현존하는 의약품 중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진단 키트, 그래서 셀트리온의 끊임없는 캐시카우가 주기적인 캐시카우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9월 미 국방부 공급계약 체결했고요. 선정된 공급업체 중 최대 규모 물량을 배정했다. 계약 주체가 미 국방부 산하 조달청이고요. 계약 기간이 2021년 9월 17일에서 2022년 9월 16일. 자, 제가 1년 동안 제가 언급 한번 했었죠. 그래서 최대 계약 금액이 7,382억 원인데, 셀트리온에서 셀트리온 US까지 공급 계약 현황을 보게 됐었을 때 2021년 10월 27일 1,674억 원 계약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4분기에 이제 집계가 되겠죠. 그래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3분기 실적은 램시마와 트룩시마, 그리고 허주마, 레키노라는 거의 찔끔입니다. 두 개 합쳐 3% 미만, 거의 없다고 봐도 미방해요. 그래서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허주마, 그리고 레키노라, 그리고 테바, 아조비 이거 4분기로 이연됐다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진단키트도 4분기에 잡힐 겁니다. 제약 케미컬 연결 기준이고요. 기타. 그래서 결국은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레키노라의 활약이 필요한데, 그중 레키노라가 4분기 이 부분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쵸? 2021년도 멋지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로나프레브, 레키노라, 제브디, 셀트리55 우리 주주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어요.
구글링의 달인이시죠? 정식 제품 판매를 위한 필요한 상표권 등록 현황입니다. 검색창 아래 브랜드명을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이걸 딱 눌러보면은요, 여기 검색할 수 있는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검색을 서치 포 검색을 하시면 쭉 찾아볼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레키노라, 로나프레브, 리제네론 칵테일 치료제, 스위스 로슈가 상표권 등록 중입니다. 레키노라, 셀트리온 레그담비밥입니다. 제부디, GSK 소트로밥입니다. 리제네론은 EU 없이 60개국 이상 아프리카 지적재산기구 소속 복수국가에 신청 중입니다. 왜 없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셀트리온은 EU 27개국 포함 64개국에 신청 중입니다. GSK는 EU 27개국 포함 63개국에 신청 중입니다. 릴리는 EU 내 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승인 신청을 철회하였습니다. 요거는 명분이라고 생각하시죠? 다들 알고 계시죠? 유효성 그리고 미국 내 공급량 두 가지 언급을 드렸습니다. 유효성, 효능에 대한 데이터, 변이에 대한 데이터 이런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미국 내 자국 공급 수요 요거를 따라가기에도 역부족이다. 이 두 가지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EU는 코로나 치료제를 구매하지 않고 직접 생산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 지원으로 개발된 리제네론의 치료제가 EU 내 생산을 허가할까요? 중요한 의미네요. 그쵸? 미국 정부 지원으로 개발된 리제네론의 치료제가 자국을 커버하기도 역부족인데 EU 내 생산을 허가할까요? 또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EU 내 코로나 치료제 일단은 대량 구매 통해서 27개국가 공동 구매 조달이죠. 대량일지 점주정일지 모르겠지만 공동 구매 조달을 통해서 EU를 통해서 27개국에 영국 빼고 27개국이죠. 영국 포함 28개국인데 브렉시트를 통해서 탈퇴했으니까 얘네게 뿌리고요. 그 다음 절차별로 해서 CMO를 통해서 각 국가에서 개별 생산을 한다. 그쵸? 그래서 짝짓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물밑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아닌 정식 승인으로 인해 전세계 최초 EU 내 항체 치료제 승인이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첫 단추를 끼기까지 1년 정도가 지연되었지만 첫 단추를 잘 끼우면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제네론이나 릴리, GSK 많은 국가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고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들을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정식 계약으로 체결해서 구매 금액을 다 지불하지도 않았으며 매출 규모도 셀트리온이랑 별로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건 GSK의 3쿼터, 3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GSK에서 제공하는 국가 19개국에 대한 항체 치료제 정보입니다. 레키노라 전세계 도메인도 이런 식으로 사이트 오픈이 되면 제공이 되겠지요. 자, 한번 볼까요? 쭉 보면은요. 국가 선택하게 되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검색을 하면은요. 그쵸? 도메인 쭉 뜰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쵸? 요렇게 우리 셀트리온도 지정이 되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내년 2월이 되면 경구 치료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경구용 이슈 이제 머릿속에서 경구는 경구형대로 간다. 단 얘네는 약물 재창출이다.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데이터가 검증이 되지 않았고 임상에서도 기저질환제에서 대상을 했기 때문에 그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한정될 수밖에 없고 유효성도 검증이 되지 않았다. 특히 화이자는 에이즈 치료제와 병용 투여가 된다. 에이즈 치료제 자체만으로도 부작용이 상당히 심하다. 가격 경쟁률 또한 80만원에서 90만원 언저리. 절대 경쟁률 또한 있지가 않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늘 그랬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이번 주 우리나라 셀트리온과 미국 제약사 리제네론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2종 판매를 승인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EU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주 셀트리온의 레키노라와 리제네론의 로나프레브의 판매가 승인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달 초 유럽의약품청에 판매 승인을 신청했으며 유럽의약품청은 현지 시각 8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원래 치료승인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셀트리온을 검색을 하면은요. 셀트리온 개발 코로나 항체 치료제 EMA 승인 임박. 그래서
셀트리온의 레키노라주 항체 치료제가 유럽 승인이 임박했다. 리 제네론과 더불어서 승인이 나올 것 같다라는 소식이 대부분의 언론사, 국민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매경 이코노미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리 제네론과 같이 언급되고 있죠. 엄밀히 말하면 셀트리온이 가장 앞서 있죠. 그리고 승인 권고에 대한 부분, 사실 로이터에서 이 EU에서 사실 EC에서 정식 승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절차상인 부분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승인 권고에 대한 부분이 지금 로이터에서 나온 부분을 국내 언론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승인 권고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EC에 대한 정식 승인 빠른 시간 안에 11월 달에 나왔으면 참 좋겠죠. 12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빨리 나와서 물론 절차상이지만 좋은 소식이 나와서 주가에 대한 그리고 수출에 대한 소식들이 더불어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셀트리온이 3.65, 헬스케어가 2.89, 제약이 2.16 상승하고 있어요. 셀트리온 기준으로 7%대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죠. 코스피가 1%대 지금 하락폭이 좀 있었고 코스닥이 2%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2시 20분 정도 됐고요. 셀트리온을 봤을 때 윗꼬리 달고 좀 밀리고 있어요. 조금 장 마감할 때까지 조금 더 힘을 내서 조금 윗꼬리가 조금 얇게 끝나든지 또는 꽉 차고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좀 차트 좀 보고 갈게요. 셀트리온의 차트인데요. 개미 무덤 구간 첫 번째 바로 이 부분이에요. 경구용 치료제로 밀었죠?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 무덤 구간 바로 이 부분이에요. 1번 구간, 2번 구간입니다. 자,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죠? 하락 추세에도 하락 추세에서 파동이 있다. 이 파동보다 기울기가 가파르게 되면 반드시 상승한다.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서도 말이다. 근데 셀트리온의 근저에 깔려있는 펀더멘탈, 기업가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본질적인 가치는 계속 60월 월봉 기준으로 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거를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 추세로 과도하게 밀어버렸다. 그래서 이 개미 무덤 구간이 지금 한눈에 보이죠? 첫 번째 무덤 구간, 요거 한눈에 보입니다. 요런 거는 사실 바로 회복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푹 꺼졌다 그래서 개미 무덤이라 그래요. 이런 거에서 절대 물량 뺏기면 안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구간도 시간을 두고 유럽 정식 승인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요 부분 있죠. 요것도 되돌려주라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월봉 보고 갈게요. 자, 셀트리온의 월봉입니다. 이 60일 월봉 있죠? 요 노란색 선, 요게 거의 바닥권이었다. 거의 변하지 않는다. 삼성전자도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움직였다. 3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로 그 근처에는 기업 가치가 깔려있다. 바닥권 근처에 있다. 모아가면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도 한번 참고사항으로 잠깐 보고 갈까요? 그쵸? 60일 월봉, 그 노란색 기준으로 해서 거의 움직입니다. 이게 앞으로 셀트리온의 미래 모습이다. 거의 체킹한 게 거의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쵸?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 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시 돌아와서 셀트리온을 봤었을 때, 자, 지금 이 월봉으로 봤을 때 한눈에 보이는데 이게 보면 누가 보면 레키노라 지금 개발 실패한 겁니다. 지금의 차트에는 레키노라의 실적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빠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레키노라에 대한 개발이 실패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누가? 공매도가.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 시장이 최근에 좀 부러졌었죠. 자,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성장에 대한 정체성, 성장통,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심에 언론과 미디어와 수급 모든 부분을 이용해서 공매도가 중심에 있었다. 자, 주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주가를 보게 되면 지금 분명히 레키노라는 개발 실패의 모습을 주가는 현재 보이고 있다. 근데 어떻게 됐죠? 레키노라는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초로 항체의약품, 코로나 항체의약품 신약으로서 개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승인 성공했다 봐도 무방할 만큼 이제 그 소식을 며칠 안에 들려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승인 권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트 본 김에 셀트리온의 일봉 차트도 잠깐 보고 갈게요. 지금 22만 4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매물에 정확하게 맞았거든요. 일봉상 매물대거든요. 여기 맞았기 때문에 요 근방에서 이제 안착을 해야 되겠죠. 종가 기준으로 21선을 좀 돌파를 해서 이 근방에서 거래량도 좀 동반되면서 안착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좀 다르게 이게 숫자 찍기 전에 찐으로 상승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숫자 찍는 게 마지막 단계라고 했죠. 그 전에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중요한 건
숫자를 찍으면 공매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시장이 버텨주는, 시장이 무너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실적을 숫자를 찍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돈은 정직하다. 그거를 운용하는 사람의 탐욕과 욕심만이 있을 뿐 주식시장에서는 큰 흐름에서 숫자를 기준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셀트리온이 상장하고 2008년도에 실적이 18배에서 20배, 주가는 저점과 고점 50배 가까이 상승을 했다. 지난 10년간 공매도와 함께하면서 주가와 실적의 상승을 이뤄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업 가치, 실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얘네가 아무리 누리려 해도, 공매도가 아무리 누리려 해도 전 세계에 있는 또는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돈들은 이제 향할 수밖에 없다. 왜? 그게 바로 자본주의의 본질,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돈들이 뭐 뿌띠크 또는 뭐 연기금 또는 연금이 연일 누르고 있죠. 이게 공매도랑 연관이 되어 있는지 확인은 할 수 없으나 냄새는 많이 나지만 제가 뭐라 언급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관 또는 외국인 또는 개인 쩐주 또는 기타 돈들은 실적을 찍으면 오겠죠. 그런 부분들을 착안하면서 우리는 차분하게 이제 매도 버튼을 조심하면서 물량수 지켜나가면서 빠질 때마다 늘 말씀드리죠. 큰 그림에서 저축 그리고 매입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월봉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차트의 모양, 이 월봉상, 그쵸? 2020년도 기준, 그쵸? 이 부분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이 그림은 레키노라주 개발이 실패한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의 실망 매물로 오히려 차트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동의하시죠? 다시 한번 이 차트의 모양은 코로나 항체의약품 신약이 개발이 실패했다고 모방해도 될 만큼 지금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레키노라주에 반영이 안 된 게 아니라 개발을 실패했다. 그래서 실망 매물로 빠져 있다. 근데 결론은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언론에 뿌려주고 있죠. 레키노라주 세계 최초로 유럽에서 승인, 정식 승인 권고 받았다고 해도 무방하고 며칠 안에 승인 권고 나오겠죠? 자, 성공했어요. 그쵸? 차트의 모습을 통해서 레키노라주가 마치 개발에 실패한 것처럼 차트에 반영이 되어 있다. 그쵸? 근데 팩트는 뭐죠? 우리 세계 최초로 코로나 항체약품 신약 개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세계 최초입니다. 보통 주가는 제품 개발 시에 선반영된다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만큼 벌어서 이만큼 팔릴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 벌게 될 거야. 그래서 주가에 선반영된다.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라고 합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그 이상도 반영이 되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제품 개발에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을 했고 마지막 숫자를 찍으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주가로 위장을 해 있어요. 내면의 펀다멘탈을 가리고 화장을 칠했습니다. 셀트는 망했다. 근데 팩트는 개발 성공했습니다. 펀더멘탈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려줄 수 있는 게 아니죠. 회사의 가치는 숨긴다고 숨겨질 수 있는 게 아닐 겁니다. 반드시 옵니다. 머지않아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고점에 물리더라도 시간으로 해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보통 훌륭한 기업이 싸질 때마다 매입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좀 비싸게 샀어. 그럴 때 시간으로 해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성장하는 기업, 숫자를 찍어내는 기업, 시대의 패러다임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시간으로 서로 내가 매수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시간으로 해지해서 결국은 이길 수 있는 지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죠. 참고로 다른 기업들을 보시죠. 고점에 물리더라도 시간을 해지해야 되냐. 제가 늘 훌륭한 기업을 찾아냈으면 시간으로 해지한다. 그리고 여유와 장기 장업으로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과도하게 떨어질 거나 또는 본래 가치보다 떨어질 때마다 매입을 하고 시간으로 해지하면 반드시 도착한다. 그런 기업에, 훌륭한 1등 기업에,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결국 고점을 뚫고 가겠죠. 그런데 지금 신풍제 한번 볼게요.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다시 이 고점을 탈환할 수 있을까요? 계속 빠그러지고 있는데 과연 이때마다 저점에 매집한다 그래서 평단가가 낮아진다 그래서 이 고점을 탈취할 수 있을까요? 신풍제약. 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다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이처셀, 이 고점에 물리셨던 분들이 지금 여기서 담아갈수록 평단가를 낮춘다고 해서 과연 이 고점을 뚫고 수익률이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장기를 투자해서
훌륭한 기업, 셀트리온은 회사 좋은 건 다 알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대한 기업이다. 독보적인 경쟁력, 경제적 해자라고 합니다.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점적 해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고점을 뚫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매출액 2조에서 20조까지 한참 남았죠? 제품 3개 가지고 매출 숫자를 찍었다고 한다면 올해 3개에서 4개 계속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그 시장에서 최고의 그런 실력을 나타내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볼게요. 포스코도 한번 볼까요? 자, 포스코도 마찬가지죠. 이 고점 탈환하기를 바래요. 그쵸? 한때 한국의 중후장대를 끌어왔던 포스코, 그쵸? 지금은 일봉입니다. 자, 일봉인데 일봉으로 좀 쳤어도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얘를 월봉으로 보게 되면 정말 많이 한눈에 들어오죠. 그쵸? 이렇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HMM 작년과 올해 시장의 증시를 이끌어왔죠. 과연 얘가 이 고점을 엄청나게 찍고 빠그러져 있어요. 다시 고점을 탈환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그리고 얘도 월봉으로 보면 한눈에 보입니다. 시대의 패러다임이 보이시죠? 시대의 패러다임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패러다임의 중심에 있는 1등 우리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1등 기업에 투자하고 있죠. 자,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과연 얘도 정고점을 탈환할 수 있을까요? 자, 어쨌든 우리는 반드시, 자, 비트코인 모습 잠깐 참고하고 갈게요. 왜?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 비트코인의 월봉 차트입니다. 자, 고점 8천만원 금방 찍고요. 거의 3천만원 중반대, 3천만원 초반대, 이때까지 다시 한번 3천만원 중반대까지 떨어졌어요. 3,500만원, 그쵸? 그리고 다시 물량 소화하고 고점 거의 경신했는데 확실하게 돌파는 못했다고 하지만 거의 경신하가고 있다. 근데 이 모습이 셀트리온의 모습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 그리고 레키노라는 개발을 성공했고 이제 숫자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현재 이런 모습이죠. 근데 지금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 비트코인도 사실 장기적으로 제가 큰 그림에서 10억이 간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때 한 4천만원, 5천만원 할 때 언급을 드렸어요. 단 얘는 변동성이 정말 심하다. 2600, 300, 1500, 다시 500, 그리고 1000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1, 2년, 3년, 그리고 빵! 8천만원, 다시 3,500만원, 그리고 8천만원 다시 찍고 있는데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단 두드리다 보면 이 매물대를 계속 1파, 2파, 3파 두드리다 보면 여긴 터지겠죠. 얘의 모멘텀은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자산시장의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이겠죠. 비트코인이 기축이고 이더리움, 리플과 다른 코인들이 같이 가는데 이 중에 비트코인은 달러 역할, 기축의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건 세상에서는 자산시장에서 암호화폐만 보지만 사실 블록체인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시대의 문화와 산업과 이런 문화의 혁명을 끌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이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나 심하다. 근데 우리 셀트리온은 변동성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작으며 그리고 지표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손익계산서, 그리고 재무상태표, 자산, 그리고 기존의 제품 포트폴리오와 앞으로의 제품 포트폴리오, 그리고 얼마든지 산업 2025년도에 30년까지 맵을 다 그려가면서 안전하고 확실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안전하고 확실하게 동행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훌륭한 기업을 찾아냈으면 시간을 투자하라. 전 세계의 시대를 막론하고 관통하는 말입니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죠. 시대를 흐르는 공통적인 말.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일. 위대한 기업, 훌륭한 기업을 찾아냈으면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쵸? 동의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너무나 힘든 길이죠. 투자는 정말 단순한 이치입니다. 이 원칙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를 우리는 주가와 멘탈,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겪어왔죠. 공매도와 주가와 미디어의 조작과 세상의 무관심. 지난 1년간 저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진실이었음을, 그리고 이길 수 있음을 알기에 지금도 목이 터져라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지는 게임은 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달았음을.